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영상 찍는 거는 이제 이런 컨텐츠도 한번 찍어볼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좀 잘 나가던 경영자들 있잖아요. 그 경영자들이 이제 병신짓을 해서 몰락을 하죠. 그래서 그런 좀 잘 나가던 사업가들이 이제 삽질을 해서 경영을 병신처럼 해갖고 날려버리는 이야기. 이거를 제가 좀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쓴 저서, 책 이런 걸 보면서 현재의 이 사람과 그런 책에서 쓴 저자의 괴리감 이런 거를 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리뷰를 할까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평가하잖아요. 아, 야, 넌 안 돼. 내 평생 여러 놈들을 봤는데 너 같은 새끼는 처음이다. 넌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닥치세요라고. 그리고 개기세요. 왜냐하면은 정우영 같은 이제 경영인도 뭐 이런 평가를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도 강의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야, 넌 안 돼. 내 평생 여러 놈을 봤는데 너 같은 새끼는 진짜 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사람. 네.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요, 일단 정우영 1948년생 단국대학교 학사과정 법학과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2012년 사회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 대상, 그리고 2011년 제3회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 대상 윤리 경영 부분입니다. 윤리 경영이면 뭐해? 예? 봤죠? 윤리 경영이면 뭐하냐고. 횡령해갖고 이지랄하면서 빠졌는데. 네. 그리고 제가 반 책이 나는 꾼이다. 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좀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감동 물어내. 씨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남 하동 산골에서 8남매의 7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갖은 농사일을 통해서 일에 대한 감각을 몸으로 익히며 진주중 고등학교를 나와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전공했습니다. ROTC로 군생활을 마쳤고 1974년 동대문 시장에서 섬유 도매 업체인 천일상사를 경영하며 시작하면서 직원이 주인이 되어 일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동대문 1등 장사꾼이 되었지만 시대의 변화를 발맞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도중 미스터피자를 만나 본격적인 외식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인 2대점을 시작으로 저온 숙성의 생도울만을 사용해 정성껏 수타하고 손으로 노핑한 후 그 다음에 석쇠구이를 하는 300% 원칙을 엄수하며 차별화 피자를 만듦. 창업 18년 만에 2008 미스터 피자가 국내 피자 업계에 1위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전국 400여 개의 매장과 중국, 미국, 베트남 등지의 27개 매장을 운영하는 미스터 피자를 비롯해 이탈리아 홈메이드 뷔페, 레스토랑 제시카 키친, 수제 머핀 커피 전문점, 마노핀과 함께 종합 외식 그룹으로 토대를 탄탄히 세웠다. 탄탄히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직과 정성을 강조하고 투명한 경영과 창의적인 혁신, 고객 제일 주의로 미스터 피자를 국내 피자 업계 넘버원 브랜드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에 선정, 2011년 한국 경영을 빛낸 창조 경영인 대상 수상. 본인은 꾼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꾼은 비속어가 아니라 명예로운 훈장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달인의 경지에 올라야 듣는 말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1등 브랜드 약속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18년간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정우영 회장은 세계 제일의 맛이 진심 어린 정중한 서비스, 내 집과 같은 편안하고 깨끗한 분위기, 금과 옥조 여기며 이를 실천하는 데 병적으로 매달렸다고 하는데, 진짜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의 추락은 그에게는 뚝배기로 망치를 내려칠 정도의 타격이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제 영상을 정우영 회장님이 보신다고 하면은 보지 마세요. 이거 보면은 이제
뇌혈관 터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인생이 얼마나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랑 한창 달려갔을 때 이 괴리감을 본인이 보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뇌혈관 터져서 죽을 것 같아. 뇌경색 오니까 보지 마시고 정우영 회장님이 이 영상을 보면요, 뒤로 가기를 누르세요. 예. 이건 보시면 안 됩니다. 자, 1편 도우. 예,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섞여 평생의 꿈과 크고 작은 목표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반죽이 된다. 참 좋은 말이죠. 그는 1974년, 1989년까지 15년이라는 숙성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 지점에서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 등 사업에 관한 실무를 비롯하여 거래의 기본 요소인 관계의 법칙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뢰의 법칙을 배웠다는 거죠. 이 법칙을 배운 것이 사업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직장 생활보다 장인어른과의 장사를 권유하고, 장인어른은 섬유 도매 업체인 천일 상사를 인수한 직후였고, 사업자는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일찍 했다고 합니다.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외가 쪽에서 또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걸 봐서는 그는 젊었을 때 여자를 잘 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꾼이었고 본인도 술꾼이었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 보면 뭐 여자를 못 꼬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노는 사람들이 또 여자도 잘 꼬셔요. 고전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교통수단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일만 시켰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한 내력을 아랫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풍수쟁이와 묘자리 찾는 데 열중해서 전 재산이 바닥이 났다. 참 재밌는 인간이네요. 이 사람은 술에 취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에 취해 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네, 선비 기질이 있는 아버지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어머니와 자식들은 논밭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8남매에서 7째로 태어났으며 자식들 다 출가하고 자기는 머슴처럼 일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좋은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일을 했대요. 부어머니가 굉장히 일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일에는 눈높이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바라보다가 수직적으로 내려다 봐야 비로소 일이 되어가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사람이 이제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죠. 일의 지배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남들의 평가보다 일을 완수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다. 사람과 일이 만나 삶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먼저 일하는 자를 스스로 냉혹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장인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니 장인이 내 평생 자네 같은 사업 파트너 하나 얻었는데 하고 혀를 쳤다고 하고, 장인은 자신의 천의상사를 사위에게 인수하라고 합니다. 그는 인수권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커다란 약속이라고 생각했고, 정당한 노력과 땀을 대가로 얻어낸 가치야말로 진정한 나의 재산이 되리라는 약속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억만금의 돈보다 소중한 자산이다. 이 말도 맞죠.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횡령에 91억 7천만 원, 배임액 64억 6천만 원, 탈퇴 점주 매장 임금 보복 출점,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 업체에 57억 원 부당 지원, 5개 가맹점 차명 운영하며 로열티 미지급, 64억 원 배임,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 수령 및 광고비 횡령이라고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난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치매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식들도 솔직히 말해서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누구 하나 이 치매 걸린 미친 사업가의 폭주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책을 과연 정우현이 쓴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책을 쓴 정우영과 지금의 정우영 회장은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는 장인어른 모비로 가서 대가리를 받고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느냐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자기는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꿈이 무엇일까를 본인도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하네요. 저자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섬유산업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늪에 빠졌다. 과다한 재고 상품과 외상 판매, 극심한 무마진 경쟁, 사업 환경과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끈끈한 관계를 앞세워 저마다 외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외상 없는 현금 장사, 마진율 좋고 재고 없고 근무 환경 좋은 장사, 단기 고수익이 아닌 무한 지속 수익 가능한 가능성을 지닌 업종. 저자는 사업 아이템을 찾던 도중에 패전을 딛고 일어선 일본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정돈표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스피치 요령을 터득 시선은 이제 청중 머리 위로 흘려보내고 청중을 개라고 생각할 것. 참 초등 시절의 웅변 대회의 경험으로 결과는 연습에 정비례한다는 걸 깨달음과 완벽주의자라는 병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양반이 족같은 횡령을 하고 자빠졌습니까? 난 이 책 보면서 정말 열받네요. 예. 새로운 도전, 현금 장사, 재고가 없을수록 좋은 장사, 마진이 괜찮은 장사, 최고의 매장 환경과 근무 조건, 그리고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외식유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서면 1번가의 커피숍 개통해서 이제 유명 브랜드인 마리포사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후배를 만나서 동업 조건으로 이화여대 앞에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개점함으로써 외식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잔에 700원 하는 커피 장사. 그런데 한 달에 이제 매출이 2천만 원이 넘었고 하루에 1000잔 이상이 이제 커피를 팔렸고 1000잔 이상의 커피가 팔린 거예요. 100% 현찰에 통장에 쌓여있다. 원부자재 대금과 인건비 지불하고 나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이익이었습니다. 1986년 이제 초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내는 이제 한국 입시 제도의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서 두 아이와 함께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저는 이때부터 좆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제가 중간에 제 이야기를 좀 껴보겠습니다. 저도 정우영 회장처럼 아버지가 일을 겁나 시켰어요. 저는 뭐 그렇게 부지런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항상 부족했고 일거리는 넘쳐났어요.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 사람의 아들은 굉장히 피곤하죠.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들인지 무엇인지 알 길도 없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학교 교육이야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라고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자기 옆에서 그렇게 말할 거면 애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자기 옆에서 같이 일을 시켜야죠. 왜 미국으로 보내? 거기서 영어 좀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겠습니까?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지금 막판에 이제 경영 꼬라지를 보면은 뭐 미국 가서 높은 대학에 가서 뭐 경영에 대해서 배우겠죠. 근데 뭐 막판 경영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잘하겠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낙제생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정우영 회장이 이제 치매가 있다고 가정하에도 네, 만약 진짜 지금 하는 행동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치매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자식 새끼들이 솔직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진 않아요. 이거는 뭐 병신 축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병신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왼팔이 안 올라가 올리고 싶은데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마디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장애거든요. 이런 거를 병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인지를 하고 작동시키는데 그게 안 돼. 이게 병신이야. 근데 한마디로 인지했냐 못했냐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이제 신체적인 장애거든요. 그럼 정신적인 장애는 뭐냐? 이거 하면 좋대. 그런데도 하는 게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인지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간단히 이제 제가 병신의 정의를 앞에서 한 거고요. 근데 미국 나가서 공부했으면은 최소한 양심을 배워야 하는데 신용에 대한 무게감을 배워야 하거든요. 근데 정우영 회장은 자신이 15년 동안 동대문에서 천일상사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신용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나오는데 예,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은 꾼이 장사꾼이 아니라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뭐 이거 성공한 건가? 근데 일단 아내랑 아이를 미국으로 가면 이제 신용 하나로 대한민국 섬유 메카 동대문 거상이 된 자신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칠 거라고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고, 결국 아내는 자식과 함께 4월에 미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회에서는 천일 상사 정우현이 재산을 미국으로 다 빼돌리고 도망가려 한다, 이런 악소문이 퍼집니다. 이 소문은 로 이제 신용으로 물건을 못 줘서 안달이던 거래처들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고, 일단 악성 루머를 없애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10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악성 루머를 잠재웠죠. 뭐 이 사람 나름대로 이제, 그리고 이제 10년 넘게 거래한 N사한테 신용 거래를 했는데, 뭐 K 전무가 앞으로 선입금 출고하겠다, 뭐 신뢰가 없어서 이제 좀 싸가지 없게 말했나 봐요, 정우영 회장한테. 정우영 회장이 빡이 쳐서 당신네들과 거래를 끝내겠다 말하고 가게로 돌아오자, 이제 그쪽에 N사에 부장되는 사람이 수차례 전화를 해서 이별주 한 잔을 하자 하고 K 전무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일단 정우영 회장이 15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터득한 사실은, 담보로 이루어진 관계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담보를 줬으니까 당당히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물건을 담보액보다 더 많이 가져갈 궁리를 하기 마련이다. 되게 좋은 말이죠. 이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는, 나는 이 책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경험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동감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담보는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세상 최고의 거래는 상호간의 진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용 거래라는 것, 그 사실을 굳게 믿는다. 도저히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힘드네요, 저는. 내가 좋아하고 동경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밤에 윤락업소에서 전 내밀고 남자에게 몸 파는 느낌? 그런데도 제가 이 책을 보는 이유는,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요. 이 책의 내용 자체는 인정해요. 좋은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당시 훌륭한 경영자이자 장사꾼이었습니다. 지금 사라진 존재죠, 지금은. 남은 건 훌륭한 장사꾼이 남겨놓은 허물 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정우영 회장 이카루스의 날개 1편 정우영 회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편이에요. 이제 이거 다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서전을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 사업 정리하면서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용 참 좋은 거예요. 좋은데 안타깝죠. 오늘 저기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또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